네,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고 잎이 낙엽되지 않아야 되고 열매가 멀쩡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도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틈을 내 가지고 가수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7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달에는 장마기이기 때문에 잎의 동화 능력이 거의 제로화가 되고 또한 비가 많이 오버해 가지고 뿌리의 호흡 불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엽소 증상도 앞으로 장마 종료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 장마 기간에는 뿌리 호흡장애 문제 때문에 이 강우 문제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A, 즉 칼슘이라든지 인산가리 이러한 것들을 체내로 이동 흡수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런 달이다. 따라서 연면 시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보충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7월 가온 관리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전환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7월달 되면은 모든 양분, 즉 전년도 뿌리에 저장됐던 양분이 다 소진되고 지상부에 새로 발생된 잎들에 의해서 열매가 비대가 되고 또한 내년에 사용할 꽃이 불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데군데 특히 산지형 가수원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미 갈반병이 와가지고 한 20% 이상 잎이 낙엽된 경우도 제가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장마 기간에는 모든 병원균들이 감염되고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즉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방제를 잘 했는가, 그 결과물이 7월 하순경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연면 시비,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마그네슘 물질 플러스 동화 산물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물질이 함유된 빅그린을 연면 살포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잎의 활동력도 증가되고 아울러서 열매 비대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특히 잎이 낙엽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꽃눈 문화가 상당히 잘 촉진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잎의 광합성을 잘 하게끔 측면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초를 전혀 제거하지 않고 모든 신초는 전부 다 유인을 다 하신대요. 100% 유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밭에 금년도 3번째 들려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열매 비대도 제가 그전에 왔을 때보다는 월등히 많이 굵어졌습니다. 신초도 전부 전기가 다 됐네요. 다 전기됐고 이 부분이 상당히 조직이 경화돼 가지고 굳었다. 그래서 밑에 늘어진 거는 2차 신장을 하지 않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 7월 하순 되면은 일부는 순이 삐져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정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초 자람에 소요되는 양분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 양분들이, 뿌리의 양분들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다 촉진되고 이동이 됩니다. 그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알도 상당히 굵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풀을 전혀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풀약도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소 흡수를 여러분들이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인산가리를 5월 말 또는 6월 상순기에 토양 시비를 많이 권장을 드렸고 또 지금 이 시기에 황산가리를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 심은 어린 묘목 이외에 유목 이외에는 품종 구분 없이 홍도든 아리수든 양광이든 후지든 모든 품종의 토양 황산가리 시비를 300평당 20kg 1.5%를 적극 권장드리고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나무의 질소 흡수를 상당히 기량성에 의해서 억제시켜주고 또한 꽃눈 분화에도 유리하고 또 가을 착색에도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렇게 시비하고 시비하지 않고는 나중에 가을에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가을에 돼 가지고 여기다가 뭐 연면 시비 많이 치죠. 뭐 가리도 연면 시비 하시고 또 착색제도 연면 시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는 착색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 꽃에 치는 무슨 상표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 치시면은 열매가 물러지고 그 순간 잠깐 착색에 도움 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소비자한테 갔을 때 과육이 인하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나무 세력도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나무 수체의 세력이 약화되면은 화상병에도 정말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거는 등록된 곳에만 살포하셔야 되지 변칙적으로 살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과수농업을
우리 스스로가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콜라에서 제시하는 모든 연면 시비, 토양 시비, 방제력, 방제안 이런 것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농약을 직접 방제 처방을 하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저의 방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노란 떡잎 한 장 없습니다. 반전 낙엽병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의 결과물을 반드시 같이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초가 지금 노랗습니다. 점이 찍혔네요. 이게 절단돼 가지고 새로 발생된 신초인데, 이런 신초는 이 생리적 장애입니다. 병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잎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상당히 보시면은 꽂는 문화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시는 가수원이고, 이 풀도 제가 비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질소가 수체 내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면시비. 제가 이 연면시비 전용 깔잡이를 제가 많이 권장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달, 7월달에 3, 4회 정도 살포하시면은 최종적으로 가을 수확기에 상당히 열매의 색깔이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현장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소 흡수는 거의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로겐은 가장 흡수력이 높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풀을 깎지 않는 이유가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 질소 성분을 수채로 흡수하지 못하도록 풀을 통해서 분해를 시켜준다. 이 풀이 흡수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나무 쪽으로는 질소 흡수가 많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수관 하부에는 과습되면은 나중에 갈바이라든지 탄저병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수관 하부에는 좀 신경하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렇게 풀을 키워 가지고 풀을 통해서 토양 속에 니트로겐 질소를 분산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착색기 무렵돼 가지고 풀을 일찍 깎지 않는 것, 그건 역시 토양 속에 있는 질소가 풀을 통해서 상당량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나무가 흡수하면은 아무래도 착색에는 더 유리합니다. 당도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약해 사고도 많습니다. 농도 장애, 또 풀약을 잘못 쳐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 잎이 떨어지는 경우, 갈변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약 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집중하셔가지고 잘못 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연면시비도 지나치게 다종혼용, 여러 가지 약재, 또 연면시비용까지 해가지고 너무 다종적으로, 또 기량성 있는 것, 뭐 칼슘 플러스 가리를 같이 혼용하시면은 이 흡수가 안 됩니다. 칼슘 한번 치시고, 뭐 최소 3, 5일 후에 가리 연면시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두 가지를 같이 섞어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잦게 되면은 토양 뿌리 근처에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공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뿌리가 바닥에 빠진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호흡을 못하죠. 지상부에 장마 끝나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 지상부의 잎의 호흡량도 증가되게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수분 요구량을 뿌리가 수분을 지상부에 잎이 요구하는 양만큼, 증산 양만큼 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잎이 결과적으로 갈변되고 하는 엽소 현상이 올 수가 있고, 두더지나 이런 또 자갈땅, 이런 땅에서도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이 발생하더라. 사과나무는 현재 7월달 되면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건 잎에서 기인이 된다. 잎을 통해서 모두가 굵어지고, 또 꽃눈도 잘 분화가 되고, 6월 말 7월 말 돼가지고 잎이 떨어져 보세요. 색깔도 나지 않고 알도 굵지 않고, 그 다음에 꽃눈도 아주 불량합니다. 정상적인 꽃눈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가장 중요하고, 양양도, 또 약지의 도달력, 물론 4년생입니다만 사다리 타고 7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겹친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을 쏘면은 약이 잘 맞습니다. 맞고 갈반 자체가 올 수가 없고, 정상적 방지를 하신다면 탄저병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물론 이 밭에서 계속 영상을 간간히 촬영해가지고 공유하겠습니다만, 그 약재의 선택, 양, 약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약재의 도달력, 즉 속속들이 약이 잘 분사가 돼줘야 된다. 질소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넉갈 돼가지고 여기에 뭘 뿌린다고 해가지고 깔이 나느냐, 안 됩니다. 일교차가 아주 양호한 지역에서는 자연 발생도 잘 됩니다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일교차가 잘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작물에. 그래서 지금부터 니트로겐 질소가 물론 이 공간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만 미리 착색이 관계되는 칼슘은 원체 우리가 이 영농 교육 때도 제가 많이 언급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누차 수십 차례 강조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리는 왜 필요한지, 왜 지금 줘야 색깔 잘 나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하고 똑같습니다. 이 칼슘, 가리 이런 옆면살포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에 개들이 먼저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을에 가가지고 색깔 문제 때문에 그때 뭘 치면은 들어가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자기 나이가 됐을 때, 즉 다 익어갈 무렵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이 뭐냐? 당도와 착색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옆면 살포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살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수백 차례 이상 계속 강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가수원에 사용하는 수질 pH 점검을 하지 않는 가수원이 엄청 많습니다. 내 밭에 동일한 약을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갈반에 취약한가? 왜 홍도 탄저병이 많이 오고 사과 견물이 썩은 병이 해마다 발생이 많은가? 왜 응애가 잘 잡히지 않는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 pH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pH 5.5에서 6.8 범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가수원에 풀약을 친다. 수질 pH를 조정해가 쳐야 제초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거기에 살충제, 아리피레스 플러스 제초제 플러스 수질 조정제 플러스 전착제 이렇게 같이 섞어치면은 해충도 상당히 잡을 수가 있고 풀약 제초 효과도 더 잘 일어난다. 더 잘 발현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왜 많은가? 왜 해마다 부패가 많은가? 왜 해마다 벌써 갈반이 왔는가? 벌써 갈반이 온다는 건 제가 봄부터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밭에는 갈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만 산지형 가수원은 지금 일부 잎이 낙엽이 됐고 심한 집은 20% 이상 현재 낙엽된 곳도 있고 남아있는 잎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 갈반 포자가 상당히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밭에는 A 약제, B 약제를 혼용해 살포할 때 그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질 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추밭에 탄저가 심한 집이 있습니다. 고추밭에는 제가 알기로 수질 pH 점검을 100%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탄저병이 집단적으로 대발생돼 가지고 고추 수확을 못하고 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그 손실, 땡볕에 그 고생해가 심어가지고 따가지고 전부 탄저병 다 갖다 버리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로 천짝 기준 정말로 심할 경우는 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천짝을 따가지고 50짝 이내로 나와야 된다. 그 300짝, 400짝, 30%, 40%, 50%, 80%까지 홍로 탄저병이 정말로 심한 가수원을 제가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닥이 뻘겋습니다. 그게 뭐냐? 약제의 선택, 어떤 약을 어느 시기에 칠 것이냐? 약은 과연 과피 표면, 잎 앞 뒷면까지 잘 묻는가? 그 다음에 양양의 문제, 약제의 선택 문제, 수질 pH의 조정 문제. 수질 pH가 나쁘면은 농약은 산성입니다. 물은 알칼리성이야. 약효가 없습니다. 갈반도 많이 옵니다. 제가 이 수질 pH 농도를 조정해달라고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상당히 그렇게 잘 이행하신 분들은 제가 갈반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토양에 인산가리를 토양 시입해달라. 지금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엽소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뿌리가 바다에 잠겨 있다 보니까 뿌리가 수분을 못 쉬고 양수분, 즉 수분을 땡겨가지고 지상부로 이동을 못 시킵니다. 지상부 잎들은 증산작용을 많이 합니다. 날떠구리가 수분을 막 쉬죠. 그게 물이 빠져나갑니다. 잎을 통해서. 그 물을 대주지 못합니다. 뿌리가. 그래서 뿌리의 근권부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게 뭐냐? 5월말에 제가 착색 문제, 꽃눈 불안 문제, 근권부 뿌리 활성화라고 제가 반드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게 인산가리 피, 인산, 뿌리, 이 세포조직 활성화하는 물질, 가리, 수소 흡수를 상당히 억제시키는 부분, 꽃눈 불안하고 관계되죠. 제가 그 시기에 그걸 토양 시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막 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과기 때 보시면은
사과나무의 연중 열매가 낙화 직후부터 세포 분열돼 가지고 중간 비대되고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 1년 생활사 중에서 칼슘 흡수가 가장 요구되는 게 언제냐? 우리 어린아이 때 칼슘을 많이 먹어야 뼈가 든든해지죠. 나중에 뭐 속된 말로 80, 90 할아버지 돼가지고 칼슘 드신다 해가지고 뼈가 재생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미리 야금야금 먹여줘야 된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제가 유과기를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4회 정도 수확 근접돼가지고 조직 연화 문제 또 착색 문제 때문에 저장 문제 때문에 한 2회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7, 8회 다칩니다. 사과가원에서. 유럽은 14회. 저번에 말씀드렸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날 뜨겁습니다. 그 칼슘C 흡수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다 보니까 연면살포, 즉 열매 과폐시키 때려줘야 된다. 14회치입니다. 14회. 우리나라는 칼슘 살포 양이 너무 적어요. 물론 뭐 돈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칼슘 살포 횟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토양 속의 온도가 20 내지 25도 정도 되면은 또한 뿌리 활동이 안 됩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연면살포를 통해서 CA가 16대 원소 중에 가장 흡수가 안 되고 가장 이동이 어렵습니다. 뭐 인산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면살포를 해야 된다. 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꽃눈이 분화되고 있고 이때 가리, 인산가리 특히 연면살포를 한 2회, 7월 달에 한 2회 정도 해주시면 확실히 내년도 꽃눈이 훨씬 더 충실합니다. 하고 미리 열매의 그런 성분들을 조직에 내가 의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열매가 늦가 아래 수확 인접돼 가지고 제 나이가 됐을 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 영주 풍기, 문경, 청송 해발 400, 500, 600 고지는 일교차가 좋기 때문에 착색이 더 유리합니다. 사실. 하지만 국내 대다수의 가수원은 아직까지 이와 같이 100, 200 이하가 많습니다.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인데, 물론 산지형은 갈반 조심해야 됩니다. 갈반. 지대가 낮은데, 저지대, 이런 쪽에는 제가 권장 드린 대로 시기마다 그런 연면살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색에 관여해 줘야 되고, 또 열매 조직도 야물게 세포벽을 시멘트화 시켜야 됩니다. 세포벽이 시멘트처럼 야물이 됩니다. 열매 과피 조직과 과육이 단단하고 야물면 탄저균이 쉽게 못 들어와요. 그게 열매가 무르면 무를수록 여러분들 모래 땅에 심은 열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과점이 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시면 넓어요. 그 넓은 곳이 취약한데 그 취약한 과점에 균이 딱 달라붙어. 열매를 야물게 만들면은 그 과점도 아주 조밀조밀해집니다. 세포벽이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탄저병에도 열매가 야물수록 감염이 쉽게 되지 못한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농약만 가지고 다 하는 게, 농약은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농약 가지고 이 마물 뭐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칼슘의 살포, 가리의 연면살포, 토양의 인산가리 시비, 또 황산가리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새로 심은 어린 유목 이외에 품종 구분 없이 제가 토양 시비를 30kg 좀 해달라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네,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효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고 잎이 낙엽되지 않아야 되고 열매가 멀쩡해야 된다니까. 여기 탄저병 오면 뭐합니까? 이래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뭐 만들어놨는데 열매가 탄저병이 왔네. 가을에 색깔이 뭐 안 났네. 작년에 색깔 안 나가서 애먹었죠. 지금 전부 다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물론 뭐 몇 군데 제 실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과기 때 어린 열매 때부터 이렇게 관리한 집들이 확실히 가을의 결과물은 좋더라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제가 자신있게 권장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는 유목입니다만 또 성목에 가면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가시면은 일단 약이 잘 들어가야 된다. 약이 잘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갈반 탄저도 잘 막을 수가 있고 또 햇볕도 잘 들어갑니다. 또 바람도 잘 소통이 됩니다. 과습하지가 않죠.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을에 과연 누가 결과물이 좋을 것인가 좀 고민하시고 또 사과콜라의 이 지도 방침을 따라오시면은 실패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다. 지금 우리 밴드에도 보니까 특히 귀농하시고 농사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보니까 시킨 대로 잘 따라 하십니다. 그분들이 결과물이 제가 보기 좋더라고요. 밴드에 올라온 사진 두 집 것들 보니까
정말로 그 비를 맞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정말로 그 잎도 생동감 있고 열매도 푸릇푸릇한 것이 녹색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지금 상태는 잎색이 너무 진해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잎이 그리 진하지 않습니다. 잎색이 너무 진해도 질소 성분이 많고 지금 과빛색이 너무 녹색이 나도 가을에 착색은 불리합니다. 지금 봤을 때 잎은 다소 연한 빛을 띠면서 열매는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색깔은 거의 망깔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색깔이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칼슘의 살포, 아울러서 인상가리의 연매 시비. 저는 깔잡이를 권장드립니다. 깔잡이. 제가 해보니까 깔잡이가 확실히 착색에 많이 도움됩니다. 요거 따야 되겠네. 좀 작네. 저는 적과에 대해서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왜? 가온주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물론 이 나무를 보니까 4년 차인데 배가 한 30kg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20개 더 따셔야 돼요. 내년을 위해서.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가온주님께서 더 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가온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와서 나무 사과를 막 딸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가온주께서 직접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는 도장지를 제가 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땅을 보게끔 수를 달아가지고 직하향 유인을 했기 때문에, 즉 영양 성장을 성식 성장화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잎이 100% 보유되어 있죠. 갖다 버린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수가 일반 도장지를 제거한 집보다 배로 많다고 봅니다. 같은 나무 나이를 봤을 때. 그래서 열매를 조금 많이 달아도 엽수, 즉 엽과비, 열매 한 개당 유효 엽수 전부 유효엽이죠. 왜? 그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좀 많이 달아도 열매 비대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꽂는 분화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을에 이 밭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잎수가 많다. 즉 그늘지가 아니고 햇빛을 많이 보는 유효엽수가 많기 때문에 열매 착과량을 조금 많이 달아도 무방하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뿌리 분포가 넓어요. 여기가 가지가 수평 상향으로 다 뻗었기 때문에 뿌리도 멀리 나와 있다. 그래서 양수분을 당길 수 있는 유효 뿌리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엽색도 상당히 이 가을에 색깔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엽색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가을 착색을 위해 가지고 현재 질소 흡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예치하지 않는 상태를 일부러 이렇게 놔뒀습니다. 물론 수완 하부는 좀 청경재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응애약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내 눈에 응애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발견되지 않는 나무 잎 가지에도 응애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약을 치면 우리가 농약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잘 맞으면 80%야. 맞지 않는 20%의 응애가 번식을 또 합니다. 일주일 만에 10배, 100배씩 불어납니다. 그때는 감당을 못해요. 또 7, 8월달 한번 보세요. 7월달에 비가 뭐 10일, 20일, 25일 계속 와요. 그러면 20일도 약을 못 쳐. 그때 실패를 하는 거야. 그때 새끼를 막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때가 되면 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응애약은. 그리고 잎의 조직을 강화시켜 놓으면 광합성 양도 증대가 되고 이 갈반도 더 안 옵니다. 응애도 현재 없고 꽂는 분화 잘 되고 있지. 잎 색깔도 좋고 여기 뭐 노란 떡잎 한 장 없습니다. 없고 반전 마개병도 전혀 안 보이죠. 뭐 갈반은 원래 없고 여기 떡잎 하나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좋습니다. 예, 좋기 때문에 사과 콜라의 이 방제, 제가 이 여유가 돌아가면은 몇 월 달에 어떤 걸 시비하고 어떤 걸 연면 살포하고 또 몇 월 달에 어떤 약을 쳐야 되고 이러한 시비 체계도 또 방제력, 사과 콜라만의 방제력과 시비 체계도 이런 걸 제가 칼라로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정규 멤버들 되신 분들께는 제가 배부할 계획이 있다.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업무가 또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로드맵만 제가 가지고 있지 실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면 살포, 토양 시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뿌려야 되는가, 살포해야 되는가, 어느 시기에 어떤 약을 살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요약 간단하게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달력 크기에 우리 큰 달력 있죠 정도의 한 2장 정도로 제가 제작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질 pH를 말씀드렸죠. 수질 pH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은 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파서는 제가 수질 pH를 조정하지 않고에 대해서 왜 조정해야 되는가, 또 조정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가, 또 실제 그거를 현장에서 컵에다 담아 가지고 희석 배수를 참조해서 담아 가지고 한번 물에 녹여서 간이 측정기로 한번 재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질 pH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배도 마찬가지고 고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약만 자꾸 약만 치는 거야. 약효도 없는데. 제가 옛날에 KBS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 많이 드렸고, 농협중앙회 교육원에도 제가 거기서도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빨리 따라 하는데 그걸 따라 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소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탄저병까지 왔다, 갯물이 썩은 병도 발생됐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야. 큰일 난다고 이게. 저는 그 사과 병해충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풍미 좋게, 색깔 잘 나고 맛있게, 그런 비배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제 한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무감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교육이 가능하겠구나. 그때 제가 느끼고 계속 촬영했는데 지금 16년이 넘었습니다. 16년 동안 제가 혼자서 계속 촬영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밤늦게 또는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하고 제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작네. 저도 이제 손이 작갑니다. 이 나무 따면 안 되는데 자꾸 따게 되네. 이걸 따야 꽃잎이 좋아집니다. 이건 따야 돼. 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자꾸 땁니다, 제가. 예. 자, 그런 관리를 좀 잘 해달라. 비가 좀 떨어집니다. 요거 삽이네. 아래 보였죠? 예, 보였습니다. 착과 상태가 제가 이 겨울에 전정 15일 저 앞에 두 나무 했는데, 그때 40개, 60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80개, 100개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더 많네. 알이 굵어지니까 열매가 잘 보이니까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나무는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130, 40개 됩니다. 130, 40개. 착과 많이 됐네. 알 또 굵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착과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130, 40개 정도가 착과됐고, 왼쪽에 나무도 보시면은 이 착과량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알도 굵습니다. 알이 굵으니까 상가수가 더 굵겠죠. 하지만 이 개수로 봤을 때는 130개 정도 착과된 걸로 보이고, 적은 나무는 한 60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개 이상, 평균 에버리지가 100개에서 120개. 평균 제가 보니까 두 상자, 적게 따는 이런 나무는 한 상자 반, 이런 나무는 두 상자 또는 두 상자 반 딸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따는 거죠. 왜 많이 따느냐?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겨울에 이런 유효 주지, 수평 주지가 22개에서 28개가 있습니다. 가지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런 방법, 나중에 이런 방법은 또 나무가 노쇠가 되면은 또 하나 드러내고 또 새로 직지받아 가지고 또 주지 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죠.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가도 됩니다. 예, 겨울에 1개 정도만 따시면 됩니다. 그래 해도 21개에서 27개 남습니다. 그거 실컷 따먹습니다.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질 pH 점검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기가 가장 장마기 때가 비가 오게 되면은 물론 뿌리 활동이 다소 불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소는 계속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시비를 통해서 칼슘을 공급해주고 인산가리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 깔잡이,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3종, 4종 이상이 함유된 복합형 칼슘을 쳐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친다고 이 흡수대가 이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칼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현장 경험에 의해서,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결과물에 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그 해보신 가수원에서는 가을에 결과물이 좋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고온기인데도 물론 예년보다는 색깔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그래도 딴 집보다는 가을이 좋아요. 그래서 제 방침을 잘 좀 따라주시면 가을의 결과물도 좋을 것이다. 사과콜라 방송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